지금 내용의 58페이지 왼쪽을 보면요.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불러요. 시작. 도시계획 사업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 그 사업은 세 가지. 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어서 세 가지의 도시계획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는 개발행위를 해요.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는 개발행위 한다면 이건 계획사업이니까 난개발이 생길 염려가 없어요. 도로도 잘 만들고 나무도 잘 심고 그렇죠. 이와 같이 난개발 염려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받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무슨 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거기 맞춰서 다 규제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인 갑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거야. 반대말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로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고 하는 난개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느 미친 바보가 계획으로 규제하지 않는데 자기가 건물 짓는데 이렇게 도로 만들고 나무 많이 심으면 하겠냔 말이지. 안 하지. 그러면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로서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 바이 건으로 허가받으세요. 왜?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이해갑니까?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면 난개발 될 걸 안 봐도 비디오거든. 그래서 허가받게 하는 걸 뭐라 부른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모든 개발행위는 다 허가받는 거예요? 아니죠. 뭐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 안 받는 거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일 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갑에게는 도로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옆에 을에게는 도로 조금만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 허가 기준에 대한 형평성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가 기준으로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누구에게나.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은 그러면 어디에 만드는 거냐면 앞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녹관농자라는 동네에 만들게 됩니다. 우리 주상공 말고 녹지와 관농자 지역은 미개발지 아닙니까? 앞으로 성장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녹관농자 일대에서 앞으로 개발행위 한다면 더더군다나 단단한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야 난개발이 안 될 테니까. 주상공은 다 성장했으니 굳이 성장관리 계획까지는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주상공은 주로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 되겠지. 어쨌든 간에. 근데 오해하지 말 거 주상공에서는 개발행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상공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성장관리 계획은 없다는 거야. 많이 성장할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기준은 필요 없다는 얘기지. 기존에 있었던 도시관리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만 하면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개발행위가.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은 굳이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뻘 되어지는 거다. 그죠? 성장관리 계획은 굳이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뭐가 된다? 동생뻘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성장관리 계획이 나오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구나. 시작.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시작. 성장관리 계획이라 한다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뭐 건폐용적률, 높이,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 계획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갑에게 허가를 내주는 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 기출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장관리 계획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나와 틀린 지문이었잖아요. 첫 번째 문제에서. 한 번 더 물어봐요. 1교시 했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어디 만들죠? 혁복입. 꼭 나보다 좀 늦게 얘기한다. 뭐라고요? 혁복입.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은 혁복과 함께할 때 한정하는 것이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은 성장관리 얘기. 그럼 봐요. 이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따 또 빵꾸 노트 필수점은 보겠지만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진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허가받는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만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것도 허가받아야 되고 토석에 채취를 하는 것도 토지 분할하는 것도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다 허가사항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허가받는 거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는 대부분 건축법에서 건축의 허가를 받잖아요.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으면 이거는 그냥 뭐 해주는 거예요? 간주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건축법에서 건축의 허가를 내줄 때 미리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간주해 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건물 건축에 대해 세부 내용을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 칸 몇 개 있지만 과거 한 10몇 년 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있나 보다. 됐고요. 그 정도. 그런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실 건 토지형질 변경이 뭐냐는 거죠. 토지형질 변경. 시작. 토지형질 변경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좀 이해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칠판 봐봐요. 예를 들어 동네가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산이 있는데 이 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준선이라는 걸 정해놓고 이거를 뭐 하죠? 예를 들어 절토한다고 합시다. 절토. 토지를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절토하는 거 자체도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시작. 토지 형질 변경. 됐죠? 그리고 기준선에 맞게 구멍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빵꾸난 부분을 떼우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쌀성자 흙토차 써서 성토한다 그래요. 흙을 쌓는다. 성토. 절토, 성토. 그리고 또 하나 내용에서 토지를 고르게 다듬고 돌을 골라내고 한다 라고 하는 걸 뭐라 하냐면 정지한다 그래요. 땅을 고르게 다지는 거. 정지한다. 그리고 도로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해서 뭐 하죠? 도로 같은 걸 만든다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게 포장하는 것도 토지형질 변경.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거. 그리고 공유수면이라는 거를 이렇게 매립해 가지고 공유수면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제방을 쌓고 얘를 매립을 하고 여기에는 뭐다? 물을 빼내는 거죠. 토지를 만드는 거야. 이 매립하는 것도 토지형질 변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토지형질 변경 단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걸 한꺼번에 부를 때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얘기할 때 다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대부분들 토지형질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단어와 자꾸 동의어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토지 형질 변경 봐봐 되는 거 중에서 지목이 바뀌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토지 형질 변경 되는 거 중에서 지목이 바뀌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내 말 때 이해됩니까? 더 넓은 개념이 뭐예요?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지적 배울 때 쌤한테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지목이 바뀌는 건 영속성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잠깐 쓰고 말 거면 지목이 안 바뀌어요. 영속적으로 바뀐다고 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됐을 때 영속적으로 토지 용도가 바뀐다면 지목이 바뀌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목이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지목 뭔지 알죠? 토지 용도. 이게 토지 형태 변경이에요. 그래서 형태 변경 의미에 대한 부분들 혼동하지 말고 지적 볼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되어 있고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이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이걸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됐죠? 그리고 예외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얘기 안 할래요. 말하면 머리 많이 아파요. 헤데이크. 그렇죠? 아파. 어디가? 머리 아파. 알았죠? 지금도 아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석 채취. 우리 봐요. 집 지으려면 흙, 자갈, 모래, 바위 필요하죠. 그러면 어디 가서 구해와야 돼요? 산에 가서 그럼 잡혀간다니까. 도봉산 가서 구해오면 연행돼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토속 채취 산에 가서 몰래 가지고 오면 환경유해에 대해서 걸려서 혼나요. 다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토속 채취, 흙자갈, 모래, 바위. 그리고 토지를 분할해요. 토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면 그 자체가 난개발이에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주거지역에서 60이 안 되게 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어요. 토지 분할을 한다면 허가받고 해줘야 돼요. 작게 자르면 난개발이니까. 나중에 외울 텐데 어쨌든. 하지만 주의할 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물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아예 금지예요. 건축물이 없으니까 난개발이 덜해서 허가받고 자른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이 있는 걸 작게 자르면 또 건물 짓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건축물 있는 대지는 제외하고 요 면적을 안 되게 자르는 거는 허가받으면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토지 분할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물건 적치입니다. 에버 말이에요. 물건 적치. 물건을 쌓아놓는 거 이것도 허가사항입니다. 왠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산속에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시작. 그래서 허가받으란 얘기예요. 산속에 가서 쓰레기 버릴 거예요. 녹관자에서 1개월 이상 물건 적치할 거예요. 폐기물,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려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환경부담금 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만 녹관자예요. 녹관자. 그냥 녹관자. 즉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은 물건 적치 허가를 안 받습니다. 요게 중개사에 한번 평가사 한번 나왔어요. 물어볼게요. 농림지역이 산속인가요? 아니잖아. 그래서 농림지역의 물건 적치는 물건 적치 개발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녹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녹관자에서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시작. 녹관자에서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인 경우를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허가받는 물건 적치로 보는 거죠. 솔직히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매년 얘기하는데 결혼했을 때 우리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갑자기 애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했잖아요. 저도.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집에 그냥 산 거야. 원래 사는 집에다가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그러다가 애들 둘 낳고 크니까 이제 이사 갔거든요. 좀 큰 평수로.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기존에 쓰던 가전, 가구 다 뭐예요? 없애버리고. 그렇죠? 버려야 되고 새 집에 가서 맞추는 거잖아. 새로 이제 냉장고 다 맞추는 거잖아. 근데 기존에 집에 있던 거 정리하려고 폐기물 스티커를 끊으려고 알아봤더니 거의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 관악산이 있으니까 1톤 트럭에 싣고 아무도 모르게 녹관자에 가서 밤새 버리고 계곡에다가 내려오는 거죠.
가까운 이제 관악경찰서에 걸려가지고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건 적치는 녹관자 산속에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허가 대상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만 좀 이해해 볼게요. 그러면 허가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봐봐요. 일단 어디 가서? 물에 가서. 건물에 가서 얼마나 힘들면 토를 몇 번 하는 거죠? 3번 하는 거예요. 아우 더러워 죽겠죠. 건물에 가서 아 더러워. 시작. 건물에 토토토 더러워. 시작. 건물에 토토토 더러워. 지금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거. 5가지가 개발행 허가 대상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에 하나여 허가받아야 한다. X. 왜? 건물 건축만이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까지도 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코멘트 되어 있는 거는 다 나왔던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다 걸려요. 풀 때마다 하나씩.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 나머지 말하지 않은 건 궁금해하지 말 것. 매번 얘기하지만 말한 것만 다 보고 외우기도 숨가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따라해봐요. 말한 것만 궁금해하지 말 것. 그리고 접대도 얘기했죠. 본인 놓여 있는 현재 상황과 비교하지 말 것. 본인이 사는 단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와 연결시키지 말 것. 그러면 머리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걸 알려면 내년 10월쯤은 가야 알 수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고 하지 말고 시험 붙은 다음에 연구하세요. 본인 재산 연구는 붙은 다음에 합시다. 그래야 건강에 좋습니다. 민사관계도 제발 좀 상속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주고요. 끝나고 나서 연구하세요. 지금은 시험 보는데 집중. 그럼 또 하나. 이렇게 허가받은 걸 뭐하자? 변경하자. 시작. 허가받은 걸 뭐하자? 변경하자. 변경할 때 경미한 게 있어요. 경미한 변경으로 정말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면적을 5% 범위내 축소한다고 나오는 거죠. 이러면 다시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생략. 따라해봐요. 단축, 소, 시작. 단축, 소, 단축하고 축소하는 건 경미하다고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뒤집어 반대말로 얘기하면 연장 확대가 되어지겠죠. 뭐라고요? 반대말로 하면 연장 확대야. 그럼 봐요.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자. 허가받아야 한다. 5. 연장이니까. 그리고 면적을 뭐하죠? 확대하자. 허가받아야 한다. 5. 오해하지 말 건 단축, 축소일 때가 허가 안 받는 경미이고, 그리고 가끔 나오는 거 중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관련된 거, 요것도 이제 허가받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급해 죽겠는데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재해가 생겼는데. 요즘에 또 자연재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쵸? 무슨 뭐 저수지 무너져가지고 뭐 매일 때 그냥 뭐 아래 뭐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등등 뭐 멀쩡히 산사태 나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고 요즘 엄청나게 많이 재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복구 재난수습에 대한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않고 합니다. 하지만 경미하다고 생략하는 거는 특별시장 등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거는 1개월내 신고를 해야 돼요. 달라요. 그러면 여기는 왜 신고라고 나올까요? 이유가? 재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특별시장이.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1개월 내 신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이 신고를 안 하죠? 그럼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요.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 뭐가 되어준다?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내용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미 변경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관계 없습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허가 대상. 처음에는요. 이 개발행위 허가가 뭔지 일단 이게 한 번 더 얘기해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이거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 계획, 허가 기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 처음엔 이 정도를 먼저 아셔야 돼요. 단어를. 그러면 이제 반복해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늘려갈 겁니다. 됐습니다. 절차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허가 대상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everybody 시작. 허가 대상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허가의 기준이 어떠냐부터 보자. 아니 근데 갑자기 3교시에 왜 이렇게 분위기 또 경건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벌써 3시간도 안 됐는데. 우리 1월 되면은 4교시까지 해요. 지금은 3교시지만 지금도 4교시 하는 과목 있죠. 민법 같은 거. 그렇죠. 저는 근데 11, 12는 3교시 합니다. 공법마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는 1월 달부터 달려볼 거예요. 지금은 개념만 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허가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이 특별시장이면 언제 허가하겠어요? 언제? 난개발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러면 첫 번째로 난개발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용도 지역별 토지형질 변경 규모라는 것에 적합해야 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시작. 토지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 시작. 토지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14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졌다면 그 계획에 적합해 허가를 해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시관리계획상 예를 들어서 내 토지의 용도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정했어요. 도시관리계획상. 나는 근데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얘기를 해요. 허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려면 이미 만들어진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성장관리계획이 만들어진 곳이면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어디 만들어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제, 녹감농장에 만드는 거거든. 왜? 거기가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난개발 염려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그 성장관리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시군수가 만들어주면서 5년마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 우리 지구단위 계획처럼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봐봐. 필요시 포함하여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까 우리 1교시에 지구단위 계획은 뭐라고 했죠?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었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를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지금은 그 말이 없어요. 필요시 포함하여 해석해놔봐. 이렇게. 필요시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성장관리 계획이 덜 빡신 거죠. 시작.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성장관리 계획이 뭐다? 덜 빡신 거야. 그리고 내용도 좀 다른데 그건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내가 1월 달에 차차 얘기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됐습니다. 그럼 봐봐요. 도로를 넓혔어요.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애썼죠? 그러면 칭찬해줘야 돼요? 승질내야 돼요? 칭찬해줘야죠. 그럼 건물 짓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늘려주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올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정말 매년 나오는 것 중에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었으면 다음처럼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줍니다.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125까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래나? 저번 주에 우리 건폐 용적률 노래 부르면서 외울 때 계획관리 지역 건폐율 기억나요? 여기 사투투투투 개생보 농장. 그러면 40이었어 원래.
근데 50까지 허용. 용적률은 원래 얼마였더라? 100이었지. 근데 125까지 허용. 계획관리. 봐요. 정근에 있는 게 아니라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었을 때 이걸 여기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요. 원래 100%인데 내용에서 125까지. 원래 40%인데 50까지. 이해갑니까?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이라는 것까지만 건폐율을 원래 20이었던 거를 30까지 완화했었는데 지금은 뭐까지? 농림지역과 생산녹지까지도 30%까지 완화하는 걸로 개정이 됐고요. 용적률을 완화하는 건 오로지 계획관리예요. 조금 디테일하지만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라 성장관리 계획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용적률 한도 다 못 외우겠으면 계획관리만이라도 외워요. 계획관리는 50, 125. 시작. 계획관리는 50, 125.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것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 만드는 거니까 녹, 관, 농, 자가. 시작. 녹, 관, 농자가 향후 시가화가 예상된다. 그런 동네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성장관리 계획을 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개발행위 하는 자한테 난개발되지 않게 기반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난개발 안 되고 착착착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 붙고 이제 뭐 중개업도 하면서 개발행위 사업도 같이 하다 보면은요 많이 접하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그냥 시험 본다고 외우는 거지만 절차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가 되어진다? 아, 다음 한 가지만. 성장관리 계획 나올 때 특이한 절차가 있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와요. 주민의 의견 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가 나올 때 들어보세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성장관리 계획. 솔직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도 주민이 있거든. 그래서 기억나세요? 기성이면 처음 듣지? 뭐라고요? 기성이면 주민이다. 시작. 기성이면 주민이다. 일단 외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할 땐 주민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주민이 없어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머지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정할 때 주민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오로지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성이면 주민이지. 시작. 기성이면 주민이지. 이게 단어를 뒤집으면 이상한 단어가 만들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기성이면 주민이지. 또 이해가 안 된다. 기성이면 주민이지. 알았죠?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봐볼게요.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기준 첫 번째, 용도지역별 규모, 토지용질 변경 규모 적합해 줘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성장관리계획 내용을 쭉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내가. 됐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될까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도로 만들 땅인데 나 건물 질 거예요. 허가 내줄 것 같아요? 안 내주지. 그렇죠? 네 번째, 주변환경 경관과 말이 조화를 이루어라. 시작. 주변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내 토지가 있는데 저 지평선 끝까지 논밭이에요. 내 토지 뒤에 있는데 첩첩산중이에요. 밤에 멧돼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내 토지만 준주거 지역이에요. 아파트를 지겠습니다. 허가 내주세요.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왜? 주변환경 경관과 조화가 안 되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옛날에 개발행위 허가의 규제가 없을 때 그 당시에는 나홀로 아파트가 있었어요. 농지 한가운데 산지 한가운데 신기하게 아파트 한 동 있어. 지금은 안 돼. 다 2000년 전에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엔 가능했지만. 한번 상상을 해봐요. 논밭대기 한가운데 아파트가 있는데 GS 자이 아파트고 엘리베이터 열리는데 농민이 삽 들고 나온다 생각해봐. 이렇게 얼마나 이상해 이거. 물론 농민들도 좋은 아파트 살 권리는 있습니다만 토지 이용 규제가 그렇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습니까? 고액애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그리고 용지확보 계획에 적정할 것. 시작.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확보 계획에 뭐 할 것? 적정할 것. 그리고 한 번 답 나왔던 게 이거지. 자금 조달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된다? X. 자금 조달 계획은 허가 기준과 실현 관련이 없습니다. 시작. 자금 조달 계획은 허가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금 돈 있으니 한다 하겠지. 자금 조달 계획을 왜 따져 여기서. 됐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개발행위의 문제가 나오는 건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이 문제 패턴이야. 거의 매년 나와요 이거.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쪽은 반드시 잘 봐줘야 될 요즘에 아주 빈출 파트다.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에 뭐라고 기억하자? 허가 기준이다. 성장관리 계획은 뭐다?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겠죠. 그리고 아주 가끔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 다음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시작. 다음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 봐봐요. 들어봐요. 허가 제한을 할 때 방해 동네가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만약에 이와 같이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어요. 이거 브로콜리 아니에요. 뭐라고요? 수목이 집단 자라고 있고요. 조수류가 집단 서식해요. 농지가 얼마나 우량한지 벽시 한 알이 이만해서 밥 한 공기가 나올 정도의 벽시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개발해야 되겠어요? 제한해야 되겠어요?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심의 거쳐 한 차례만 몇 년? 3년 이내 제한을 가하고요. 환경경관 미관 국가유산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심의 거쳐 한 차례 3년 내에 허가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 말거 이미 손상된 거는 의미 없어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게 그런 거지. everybody 우려. 시작. 성의를 다해서 불러보세요. 우려 우려 손상 우려 허가의 제한 우려. 시작. 어려워요? 아, 우리 좀 보이스에 대한 부분에 좀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다.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한 사유도 없어요. 기준에 타당해요. 그럼 오른쪽에 뭐가 될까요? 허가를 내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내주겠죠. 그래서 처분은 허가 등을 며칠 15일 이내에 내주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근데 요번에 35회 때도 문제가 나왔지만 그 15일 기간 내에는 협의 심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누가 허가하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까 배웠던 거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또 나왔네. 이행보증금 또 나왔네. 공공은 제외 또 나왔네. 그죠? 딱 두 군데예요. 우리 나오는 조건부 내용은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조건부하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두 군데 나옵니다. 그 조건이 나오면 이행보증금, 공공제외. 자, 조건 해봐요. 조건, 이행보증금, 공공제외. 자, 조건, 이행보증금, 공공제외.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정도만. 그리고 공사 다 끝났으면 뭘 받아요? 준공검사 받으세요. 시작. 준공검사 받으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따라해봐요. 토지분할 시작. 토지분할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가 없어요.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왜? 토지분할과 물건 적치를 뭘 검사할 거예요? 뭐 각도를 잴 거야? 뭐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분물은 준공검사 없습니다. 하지만 뭐는 토지형질 변경과 토속 채취는 준공검사 있겠지.
그리고 원래는 봐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도 준공검사 받아야 돼. 건물의 토토토 중에서. 그쵸? 하지만 모이면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냥 받은 걸로 간주해 주거든. 건물 건축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건축허가 받으면 미리 협의했을 때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고,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으면 이 법의 준공검사 받은 걸로 봐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는 이 법에서는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거야, 사실은. 분물은 원래 검사가 없는 거니까.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일단 요 정도라도 메모리 해두고 넘어가면서 두 팔을 돌리고 마지막 기지개를 펼쳐봅니다. 아, 날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날아다니고 목 좀 돌리고. 근데 어때요? 이제 한 달 정도 공부 시작했죠? 그죠? 3주 됐어요, 거의 이제.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아, 해볼만 하다고 느껴집니까? 이걸 내가 뭐하러 왔나라고 벌써 고민이 시작됩니까? 벌써 고민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표정등은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들 스스로 알아서 공부 좀 해봐야지 오는 분들보다는 꼭 옆집 아줌마랑 차 마시다가 엮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학원을 오게 되는데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알고 봤더니 그 아줌마는 소개만 하고 본인은 관둬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거와 같은 거야. 지나가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됐는데 친구랑, 그렇죠? 또는 걔가 연예인 시험 보러 가서 했는데 걔는 안 되고 나만 되고. 유명한 연예인들 많잖아. 왜? 그렇죠? 참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의 운명. 그렇죠? 조만간 계약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돌아옵시다. 마무리. 그러면 개발행위가 될 때 친구 개발행위 될 때 나 좀 봐봐.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 개발행위 될 때 가장 난개발이 심하다고 느끼는 게 뭘까요?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까 봐. 이게 가장 난개발되는 거에 대한 가장 우려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할까 봐 가장 우려가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좀 강요하는 목적성 구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입된 게 바로 뭐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개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죠? 개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정하는 것이라서. 그렇죠? 60페이지 펴면 되겠죠? 60페이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눈 씻고 봐봐요. 아까 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볼 때 그 그림 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없었어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아까 14페이지 그림 안에 없었어요. 따라해봐요. 계기성은, 시작.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시작.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14페이지 그림 안에 없다고. 그리고 계기면 안 된다고. 첫 주 했죠. 이유는 너무 가혹하니까.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냐면, 봐요. 요 동네가 주거지역이었고 상업지역이었고 공업지역이었어요. 그럼 주상공지역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도로가 명절 때건 주말만 되면 막혀서 환장하겠는데 이런 동네에 100층짜리 건물을 지겠다는 거야, 갑이란 자가. 근데 도로의 설치가 상당히 곤란해요. 땅도 없고 등등등.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 그를 무시하고 뒷돈 받아먹고 서울시장이 이렇게 100층을 허가해 준다? 돼,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설치 곤란하니까 미안하다. 높게 못 지겠다. 거꾸로 건물을 조그맣게 짓자라고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죠?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첫 주에도 했어요.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1년 내내 입에 붙어. 그러면 문제 풀게 되는 거지.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폐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실제 시행령은 뭐예요? 용적률을 50% 범위 내 강화한다. 요번에 중개사 뭐라고 나왔게요? 건폐율을 50% 범위 내 강화한다고 나왔어요. 실제 용적률만 강화되지 건폐율은 강화되지 않거든요. 여기 봐봐요. 건폐 용적률은 이건 뭐냐면 법에서 강화한다고 나오고요. 저번 주에 했죠. 실제 얘를 시행하기 위한 뭐는 대통령령의 시행령에서는 용적률을 50% 범위 내 강화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는 건폐율은 강화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법률상 가능성만 있는 거죠. 그래서 50%를 붙이면 용적률만 나와야 돼요. 건폐율은 실제 강화되는 게 아니라 법률상의 가능성만 있는 거니까. 내 말 뜻이 되겠죠? 이게 35의 기출이었어요. 됐죠? 그리고 내용에 누가 정할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가 정하는데 관리계획 내용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심지변고, 현진영고, 진영고, 심지변고, 심지변고를 거쳐서 이를 정하는데 절대로 승인 규정은 없어요. 심지변고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쌤 근데요 왜 절차가 다 다르죠? 그게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치 보고 그 자리의 위치는 심지변고구나 라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골백번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언젠간 외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내년 10월 초가 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오는 순간 이 페이지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왼쪽 위가 떠오릅니다. 아, 승인받는 건 아니랬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아닌데 심지변고, 심의 거쳐 지정변경하고 고시한다고 했어. 용적률은 반토막 낼 수 있어. 떠올라요. 나중에 되면. 나라고 처음부터 기억났겠어요 이게? 그렇죠? 맨날 보니 기억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은 공법 일주일에 한 번 보죠? 저는 8번 봐요. 그래서 주야 이런 느끼면서 심하게 말하면 그죠? 특강도 해요. 아우 그러니까 못 외우면 바보죠. 어쨌든 내용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다만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곤란한 게 아니라 만약에 뭐 했다면 가능했다면 everybody 가능하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곤란한 게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 하게 해줍니다. 그 대신에 오해하지 말 건 이런 동네는 그래서 가능하니까 대신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해서 강화한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 가능하다면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의리 개발행위에서 개발이익을 먹었으니까 그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렇죠? 한 번 더.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강화하자. 도로 등 설치가 가능하다면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도로 만들 돈이 없으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 Understand? 됐죠? 그럼 봐봐요. 요번에 기출문제였습니다. 다만 모든 기반시설을 다 돈 걷어 설치할까? 최소한의 기반시설일까? 최소한의 필수 기반시설. 그게 말로 볼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도공록, 학교, 수업회. 시작. 도공록, 학교, 수업회. 딱 7가지만. 첫 주에도 얘기했어요. 교공유공 방법안에서 세분되어진 수십 가지가 아니라 딱 최소한 7가지. 도공록, 학교, 수업회. 시작. 도공록, 학교, 수업회. 철도 있나? 철도 어딨어? 없는데. 그죠? 철도 GTX-C 하나만 3조 5천억이야. 안 돼.
돈 너무 많이 들어. 최소한 필수 기반시설. 시작. 도공록, 학교, 수업회. 하지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교육법의 학교 제외. 시작. 고등교육법의 학교 제외. 한마디로 뭐? 대학을 제외한다는 거야. 대학이 무슨 뭐 한두 푼으로 됩니까?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돈 걷어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시작. 도공록, 학교, 수업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업회, 대학 제외. 요번에 35의 기출은 이거였어요. 좀만 써봐봐요. 좀만 써봐봐요. 이렇게 당구장하고 뭐라 쓰냐면 편의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거 포함합니다.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합니다. 여기 보면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에 대한 부대시설, 공원에 대한 편의시설 포함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번에 35회 때 기출. 그렇죠? 그 정도. 한 번 더 얘기해 보시고요. 마무리. 그리고 오른쪽 위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정할 때 어디에 정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정하고. 객이면 안 돼. 용적률 반토막 냈는데 돈까지 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말이 객이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해요. 객이면 안 돼요. 시작. 객이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마지막 정신 좀 차려요. 객이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그러면 언제 지정하여야 할까요? 여기는 할 수 있다예요. 여기는 할 수 있다. can.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하여야 돼요. 돈 걷어야 되니까 완화될 때예요.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된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 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봐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뭐가 있어? 주민이 있거든. 아, 기억나요? 기성이면 주민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할 때만 주민이 나와요. 나머지 개발행위가 지금 배운 58, 59, 60, 61의 주민은 딱 두 가지야. 58, 59, 60, 61에 나오는 주민은 뭐다? 딱 두 가지. 기성. 기성이면 주민이지. 뭐 하나 물어봐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자. 주민의 의견 들어라. X. 기성 말고는 없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하자. 주민 의견 듣자. X. 기성. 기성이면 주민이지. 두 가지만. 됐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졌으면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할지를 정해야 되니까. 됐나요? 그럴 때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어디다가?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랬는데 왜 반영하라 그래요? 물어본 질문에 답이 있죠. 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그 자리에 도로 만드는 계획을 또 만들어요. 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계획을 또 만들어서 예산이 중첩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잘 들어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영해 놓지 않으면 그걸 몰라. 그러면 또 그 자리에 계획을 또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반영하란 얘기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거.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1년 까먹으면 안 돼요. 1년 내에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의 구역은 해제된 걸로 봅니다.
우리 해제 간주할 땐 다음 날이 항상 있었죠. 근데 1년 only one 이거 하나야. 구역에서 계획 1년 이거 하나죠. 물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구 단위 계획은 3년. 지구 단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럼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졌을 때 도대체가 부과 대상에 대해서 언제 부과할 거냐. 이거 봐요.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에 대해서만. 오늘 이것만 기억합시다. 무조건 다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이에요. 300을 치면 200은 기본 공제하고 100만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200은 기본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그 정도. 나머지는 됐어요. 그러면 필수 지문 정리 몇 가지 보고 집에 갑시다. 다시 얘기하지만 앞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땐 필수 지문 정리를 본 다음에 다시 앞에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몇 개만 중간중간 풀어볼게요. 첫 번째 봅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나옵니다. 시작.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됐죠?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키워드 요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어볼게요. 허가 대상 5개. 건물에 가서 봐봐. 건물에 가서 토토토. 기억나죠? 건물에 토토토. 기억나시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시작.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봐요. 토지 형질 변경.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녹관자에서 뭐 하는 거?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물건을 쌓아놓는 거.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언젠 그러하지 않지? 도시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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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라고요? 귀도 안 들려 이제? 뭐라고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면 계획대로 하는 거라 난개발 염려가 없으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기본 조문이에요. 이걸 보고 앞에 글쎄 뭘 말하는지 한 번 더 정리. 알겠습니까? 이건 조문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뭐라 부르지? 그렇지.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야.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요즘에는 토지 형질 변경의 단어가 나올 때 한국말이 써져 있어. 절토, 땅 깎기, 성토, 흙 쌓기, 정지, 땅 고르기. 이런 식으로 국민이 알아먹기 좋게 한글화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한문되어 있던 거를. 이해가십니까? 그런 내용이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아까 했던 거 봐요.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와 같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아까와 같은 지문이야.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특별시장은 시장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이 나오면 다음 단어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공공재외죠. 그러면 4번 봐봐.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뭐를? 이행보증금. 이행강제금 아니요. 뭐라고요? 이행보증금이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리고 요 공공단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지방공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지방공사였지. 지금은 공공단체고. 왜 달라요? 같은 거야. 왜? 공공단체가 바로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얘기하는 거거든.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이해하셨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돼. 그러면 3, 4번이 뭐야? 조건부와 이행보증금 연결 조문인 거야. 과거에 정말 잘 나왔어요 이거.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5번에 대한 부분 볼까요? 5번. 5번 지문의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지. 성장관리 계획구역.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특별시장이 어디에 지정할 수 있죠? 앞으로 많이 성장될 동네 어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농자. 시작. 녹관농자에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됐죠? 그 얘기. 6번은 아직 안 풀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7번도 나중에 풀고 8번 좀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뭐 한다고 나와요? 포인트는 변경한다. 요번에 경미한 사항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 6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그럼 언제죠? 단축, 축소 기억나요? 단축, 축소.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나 연장이 아니고 부지면적, 연면적 몇 프로?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특광, 특시, 특도시군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통지해라.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1개월 내 신고지만 이건 통지만 하면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오늘 안 배웠어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넘어가시면 12번 봅시다. 성장관리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봐봐요. 첫 번째. 성장관리 계획은 뭐라고 이해하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키워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은 뭐예요?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처럼 반드시 포함이 아니고요. 그럼 외워볼게요. 첫 번째,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뭐?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배청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게 원조문이에요. 됐죠? 그리고 정말 매년 나오는 거 성장관리 계획에서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냐. 시작. 건폐율과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냐. 근데 뭔지 봤더니 계획관리 지역이래요. 그럼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40% 100%가 아니고 얼마? 50%, 125%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생산관리, 자연녹지, 농림, 생산녹지 지역의 건폐율은 원래 20밖에 안 되지만 3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결국은 외워야 돼요. 이거. 건폐 용적률 중에서 요즘에 또 핫한 게 성장관리 계획에 완화가 되어집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원래 건폐 용적률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가 얼마가 완화가 되어지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14, 15, 16은 아직은 안 배웠고 오른쪽에 17번, 18번 정도 보고 마무리합시다. 오른쪽 17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봐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어디에 정해요? 그렇죠. 주상공,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개발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등 능력이 부족할 것 예상되는데 그 설치가 뭐 할 때? 그렇지. 곤란. 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대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강화. 완전 중요하죠. 뭐 거의 몇 번 나왔나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그렇죠? 그 얘기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어떨 때 어느 정도일 때 부과를 하는 것인가? 단독주택 등에서 얼마 초과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거 평가사에 한 번, 중개사에 한 번.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내 표정이 아까 200이 뭐 있었는데 공동구 200만 초과 도정택 경공청 지금은 200. 아까 공동구는 200만. 미치겠지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럼 또 하나 1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뭐 될 때? 완화 강화. 완화되니까 개발행위가 모이겠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됐다.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이 높다. 그러면 지정해야 한다. 아까 오른쪽 위에 지정 대상 얘기했던 거. 되었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20번은 앞에 문장은 아직 안 배워서 놔두고 뒷문장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졌을 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몇 년 내? 그렇지, 1년. 1년 내 만들어줘야 되고 아니하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를 간주하겠지. 이해되시렵니까? 이 정도가 오늘 배운 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꽤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공부한 거야 우리. 나 혼자 막 달린 거야. 듣든 말든 그냥 확 달려버린 거야. 근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한 1월 달은 돼야 될 거예요. 1, 2월 달 수업은. 그리고 앞으로 또 얘기해요. 다음 주에 올 때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가는데 지금 3주간 배운 거 앞에 필수지문 풀었던 거 읽어야 돼요. 제발 좀. 이것만 잘해도 붙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매주 해야 돼요. 20분만 먼저 오세요. 10분만 먼저 읽어봐. 그렇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